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재무회계 6강 분계에 관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1강부터 5강까지 기본적인 이런 수익과 비용까지 해서 재무회계 기초를 좀 배웠고요. 이번 시간도 재무회계 기초인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분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분계가 되고 어떻게 분계가 적용이 되는지를 볼 건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를 굳이 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보셔서 꼭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를 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시기 전에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한번 적어보시고,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한번 적어보시고, 제조항과 명세서 계정 과목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릴 분계는 제조항과 명세서는 일단 생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설립되고 1년이 지났을 때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왼쪽에는 분계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분계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진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자, 같이 한번 분계를 하고 이 분계가 재무제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쭉 엑셀로 쓱 나열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맨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만 볼게요. 얘는 손익계산서고 요 위에 얘가 재무상태표인데, 자, 손익계산서에 있는 맨 마지막에 생기는 이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된다?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의 단기순이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분계할 것만 제가 별도로 추려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넣어봤고요. 항상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이 값이 일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단기순이익과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미리 수식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얘가 항상 true가 돼야 되는데 한번 분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월 1일 날 회사를 설립해서 보통주 자본금을 발급해서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이제 회사를 처음 만든 거예요. 보통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자, 차변에 자산의 증가적을 쳐서 보통예금 얼마냐면 만주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얼마예요? 1,000원이니까 1,000.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들어왔어요. 대변에는 뭐가 돼요? 그럼 자본금이 드는 거죠. 그러면 자본금 이렇게 1,000만원 분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1월 1일 날 분계 보통예금이 얼마 늘어났어요? 1,000만원. 자, 펄스라고 뜨죠.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본금이 똑같이 1,000만원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자본이 1,000만원이고 자산이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true가 이렇게 나오고, 그쵸? 검증이 되고 손익거래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적이 돼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 이 화면에 초록색 음영 부분에 있는 요 시열이 나오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월 15일 영업에 필요한 경차를 A사에서 공급가액 10만원에 구입하였고 외상으로 결제하였다. 그쵸? 경차니까 뭐예요? 자산이 증가했네. 그쵸? 차량 운반구 공급가액 10만원이니까 부가세가 별도로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만원. 보통예금을 구입했으니까 보통예금이 얼마다?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차량 운반구 증가했네요. 그쵸? 그래서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가 2월 15일 날 이렇게 증가를 하고, 부가세 대액은 뭐죠? 자산입니다.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보통예금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얼마? 11만원. 그러면 자, 자산
얘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 그쵸? 내가 돈을 주고 차로 산 거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해서 자산 총계가 변화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누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예금이 줄었고 부가세 대금이 생겼고 차량 운반구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이 회사는 차량 운반구를 10만 원에 차량 운반구를 구입한 게 총액이 10만 원이고 현금이 이만큼 있고 부가세 환급 받을 게 이 정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월 3일. 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을 B사로부터 구입하였고 죄송해요. 거래대 빠졌네. A사. 자, 상품을 구입하였다. 상품을 B사한테 50만 원에 구입하였다. 부가세 있겠죠. 5만 원. 외상으로 결제하였으니까 외상보다 매입금 B사. 그쵸? 얘는 뭐예요? 원재료 부재료 산 거. 그쵸? 재고자산 산 거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다?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상품이 증가했네. 상품이 얼마? 50. 부가세 대금 얼마? 5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내가 아직 지불 안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55만 원 증가해서 트루된 거 확인됐죠. 자산이 55만 원, 부채가 55만 원. 이 거래로 인해서 회사는 자산이 55만 원 늘어났고 부채가 55만 원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금 재무제표에 있는 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회사는 재고자산으로 상품 50만 원 갖고 있는데 대금 지불하는 게 얼마가 있다? 55만 원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월 7일 날 급여를 줬대요. 영업부도 급여니까 급여 판이 되겠고 얼마? 30만 원이요. 자,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주민세 5만 원을 원천 징수하였다. 소득세와 주민세 징수했으니까 원천 징수 의무는 회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천 징수한 거는 예수금이라고 치고요. 예수금 얼마냐면 5만 원. 그럼 나머지 얼마?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거는 25만 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업부서의 직원은 30만 원을 받았지만 급여는 30만 원이 발생했지만 소득세, 주민세 등등등 떼고 나머지 25만 원을 받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급여판이니까 이제는 손익계산서 계정가요? 급여 얼마? 30만 원. 예수금 얼마예요? 5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이 25만 원 감소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보면은 둘 다 틀리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4월 7일 날 일어난 손익거래. 그쵸?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의 순이익은 마이너스 30만 원인데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면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0만 원이 됐고 보세요. 자산 총계 얼마에 보통 예금 25만 원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25만 원이고 부채 플러스 자본도 마이너스 25만 원인 거 확인이 되죠. 부채가 5만 원 늘었는데 자본이 마이너스 30만 원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요것도 성립하는 거 확인되고 단기 순이익도 확인되면서 재무제표가 계속 트루가 되면서 돌아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보면 이 회사 급여를 30만 원 줬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익이 마이너스 30만 원이 있네 이렇게. 5월달 거 가볼게요. 자, 1월에 구입한 차량과 2월에 구입한 상품 대금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보통 예금이 아니었네. 외상이었네. 바꿔볼게요. 죄송합니다. 미지급금이네요. 그쵸? 바꿀게요. 요거 지우고 미지급금을 늘려주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5월 5일날 대금을 지급할 때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볼게요. 얘도 A사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미지급금 A사께 얼마? 11만 원 나갔고 B사에 있는 외상매입금 차량상거 55만 원 나갔다. 그래서 보통 예금이 66만 원이 나간 거 확인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보통 예금이 얼마? 66만 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 줄었네요. 얼마? 55만 원. 미지급금도 줄었네. 얼마?
11만 원. 그러면은 자, 자산이 66만 원 감소하면서 부채도 66만 원 감소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true 나오고 자,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외상매금과 미지급금 줄 게 없구나. 다 지불을 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대신 보통예금이 이만큼 줄었네요. 자, 6월 달 분기에 갑니다. 2월에 원청징수세액을 보통예금 지급할 때 이 예수금을 어떻게 한다? 죄송합니다. 2월이 아니라 4월이네. 4월에 한 거를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그러면 똑같이 보통예금이 감소하고 예수금이 5만 원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는 없지만 자산은 970만 원 있고 자본금 내가 받은 게 1000만 원인데 순이익 마이너스 30만 원에서 970만 원 항상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시사 주식을 구입하고 보통예금 지급했대요. 자, 장기 투자 목적이고 주식이니까 뭐죠? 매도 가능 증권 얼마? 100주를 얼마에 1000원에 샀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 1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이 얼마 증가했어요? 10만 원, 보통예금 10만 원 나가면 다 true가 되고 자산의 변화는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이 증권 형태로 바뀐 거를 알 수가 있겠죠? 8월 갑니다. 1년 만기 차량보험을 120만 원에 가입하였고 보통예금을 지급하였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산으로 처리한 얘기는 무슨 처리다? 성급 비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120만 원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120만 원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성급 비용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120 증가하고 자산이 120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9월 자, 2월 3일에 구입하였던 상품을 150만 원에 시사액에 매각하였고 대금은 죄송합니다. 10월 28일 날 받기로 하였다. 그래서 상품을 매각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품이 매각이 되면서 상품 매출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자, 생기고 원래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요거 상품을 3월 3일 날 했는데 자, 볼게요.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상품이 이렇게 생겼던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재고자산이 상품이 생기죠. 50만 원. 그럼 어떻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돼요. 손익계산서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 생기냐면 50만 원이 생겨요. 자, 근데 얘는 50만 원이 생기는데 원래는 원가 계산을 해야지 상품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3월 달에 이 기말 상품 재고액에 이렇게 넣어서 영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생략을 해봤는데요. 제가 요거 매출할 때 어떻게 되는 걸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뺐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전표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상품이 감소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9월이죠? 자, 9월에 얘가 없겠죠. 어떻게 되냐면 이제 4월달, 5월달 계속 이게 원래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고 월별로 끌고 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4월의 입장에서는 기초 상품 재고액이 3월 말 재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데 자, 9월에도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되냐? 기말 재고액이 이제 0원이 되는 거죠. 없는 거죠. 그쵸? 내가 3월에 상품이 50만 원 있었는데
9월달에 이제 없는 거야. 팔아서.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상품 매출 원가로 인식을 해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거를 매출 원가 하는 그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 분기를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일단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제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상품 매출 원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분기는 넣지는 않겠어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상품 매출이, 잠시만요. 상품 매출이 얼마예요? 150만 원. 이렇게 매각을 했고 대금은 10월 28일 날 받기로 하였다. 그쵸? 아, 이거 죄송합니다. 상품 매출이 15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외상 매출금 시사하고 150이 여기 부가세 넣어볼게요. 부가세 예수금,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얘 차대 안 맞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 시스템 붕괴가 돼서 상품 매출 원가로 50만 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외상 매출금, 요거부터 해볼까요? 자, 상품 매출이 150만 원이 일어났고,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얼마 늘어났어요? 165만 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냐면 15만 원. 네. 그리고 상품이 어떻게 됐어요? 5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안 맞지?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요걸 빼먹었네요. 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15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100만 원이 이익이 생겼죠? 아이고. 그래서 자,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이 늘은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다 일치하고 당기순이익도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는 이제 재고자산이 없고 팔았는데 팔아서 받아야 할 돈이 165만 원이 있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부가세 수금이 있고 당기순이익 70만 원이 있고 매출이 150만 원인데 원가가 50만 원이 발생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0월달 거 가보겠습니다. 자, 5월 1일에 판매한, 제가 날짜를 그때 문제를 바꾸면서 날짜를 좀 못 바꿨는데요. 9월이거든요. 그래서 9월 1일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165만 원이 없어지면서 보통예금이 165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165만 원 없어지면서 보통예금이 165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직원 채용을 위해 구인 사이트에서 30만 원을 지불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을 결제하였다. 그래서 직원 채용을 위해서 구인 사이트에 30만 원 지급을 한 거는 보통 교육 훈련비로 많이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훈련비 얼마냐면 30만 원. 보통예금을 지불했으니까 보통예금 30만 원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11월 달에 보면 10월에 보면 여기 제가 광고 선전비를 넣었네요. 교육 훈련비인데 자, 그래서 교육 훈련비 30만 원. 그다음에 보통예금 30만 원.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0만 원 발생했죠. 그러면 여기를 갖고 오시면은 확인이 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달에 결산 분기를 입력을 몇 개 해볼 거예요.
자, 다음 회사에 대해서 필요한 결산 분계 사항을 모두 입력하시오. 자, 4월 14일 구입한 매도가는 증권의 기말 공정 가치는 12만 원이다. 10만 원에 취득했는데 그쵸? 10만 원에 취득한 이게 12만 원이 돼 버렸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매도가는 증권이 늘어납니다. 얼마? 2만 원만큼 2만 원 늘려주시고 매도가는 증권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팔진 않았죠? 평가만 한 거기 때문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 얼마냐면 2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거 2만 원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보면은 매도가는 증권 얼마냐면 2만 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 시험 문제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매도가는 평가 손익이 얼마? 2만 원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맞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차량 보험에 대해서 결산 분기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차량 5월 달에 5월이 아니라 8월에 했네요. 그쵸? 8월에 120만 원을 가입했고 보험 기간이 8월 27일부터 8월 26일 1년이기 때문에 자, 8월부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20만 원이니까 1개월에 10만 원짜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월, 9월, 10월, 11월이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몇 개월이죠? 5개월이네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험료 얼마? 8, 9, 10, 11, 12니까 5개월이네요. 그쵸? 그래서 50만 원이고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선급 비용 얼마? 50만 원. 요거 분계는 나중에 그냥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바로 제가 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험료 얼마냐면 50만 원. 선급 비용이 얼마냐면 50만 원이 감소를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 입력자를 활용한 기말 부가세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2월 1일 전표에 반영하시오. 자, 이번 문제 한해서 부가세 신고는 연납으로 가정하고 원래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미수금 또는 미지급 계정으로 결제는 진행해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금금 없애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부가세 대금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없앨 때는 어떻게 없애면 돼요? 이렇게 없애면 되겠죠? 부가세 대금금.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가세 예수금 하시면 되겠고 부가세 대금금 얼마 있죠? 기말 잔액이 6만 원. 부가세 예수금 기말 잔액 얼마예요? 15만 원인데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해버리고 보세요. 내가 이쪽에 있지. 무슨 얘기냐면 자, 대변이 모자르죠? 무슨 얘기예요? 대변에는 뭐가 있어요?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예요. 근데 내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얼마? 이만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 원래는 미지급금 하기도 하고 미지급 세금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미지급금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 준다? 15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금이 얼마 준다? 6만 원. 그리고 대신 뭐가 늘어난다? 미지급금이 얼마? 9만 원. 그래서 다 전부 다 일치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결산되는 부가세 대금과 부가세 예수금 잔액은 0원이고요. 이렇게 미지급금이나 또는 미수금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 얘네 신고 잘했네. 그래서 미지급금이 이렇게 남았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 자 5월 매각한 상품의 매출에 대한 원가도 수기로 반영하셔야 했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대체해서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얘는 생략.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오. 내용요소 5년 월할 계산. 차량 운반구 우리가 얼마에 취득했냐면 10만 원에 구입했네요. 그쵸? 10만 원에 구입한 차량을
내용 요소 오늘에서 월화 계산 해보겠습니다. 자, 2월에서 쓰니까요. 몇 개월이죠? 11개월이네. 자, 차량운반구에 취득가액이 10만원인데 자,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월화 계산이니까 개월 수는 12개월. 그러면은 1개월 삼각비는 얼마냐? 그냥 다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10만원짜리를 5년에 나누기 이렇게. 이건데 어떻게 한다? 월화 계산이니까 경과월이 얼마예요? 몇 개월이에요? 2월부터니까 11개월이죠. 그럼 여기다가 11개월 이렇게 곱하시면 얘가 1년치 삼각비예요. 반올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치 삼각비가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영업부였으니까 판관이고요. 얼마? 요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분기해서 는 거를 재무제표 반영하면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로 넣겠습니다. 넣으시면 되겠고 상각비가 얼마 발생했어요? 요만큼 발생했고 이 손익만큼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분기를 넣으면 재무제표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보는 거예요, 뜻을. 그래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쵸?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거나 또는 뭐 재무상태표에서 어떤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분개한 것들이 전부 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보통 예금이 900만 원이 남았네. 그리고 이렇게 있네. 투자한 게 뭐 있나 보다. 그리고 차량 운반걸 샀는데 장부가액은 이만큼이 남았네. 그리고 뭐 이렇게 됐구나. 미지급이 있고 자본금은 1000만 원의 회사야. 그리고 매도하는 증권이 있는데 평가손익이 2만 원이 발생했구나. 그쵸? 그리고 올해에는 11만 8천 원만큼 마이너스가 났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제손이대라고 하거든요.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뭐 이익영업 처분계산서, 그리고 뭐 대자대표에서 제손이대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이 흐름대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제조원가명세서 그냥 조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조원가명세서에 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얘가 어디로 온다? 얘 제조원가가 어디로 온다? 손익계산서로 오는 거예요. 와서 얘 단기순이익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갔냐? 이 단기순이익은 솔직히 두 군데 동시에 가는데 그냥 우리가 순서상 좋게 하기 위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죄송합니다. 제가 치과 치료 때문에 좀 이가 안 좋아서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뭐지 이거? 그 2019년께 단기순이익이 가는 거를 요 숫자가 그대로 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있던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금액이 어디로 간다? 재무상태표에 단기순이익과 일치되는 과정에 있어요. 여기로 와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지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꼭 이 계정뿐만 아니라 모든 계정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시험 문제 풀 때에는 제손이대 요 제조원가 명세의 제, 손익계산서의 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이,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제 대신에 대차대조표로 얘가 예전 이름이 대차대조표거든요. 그래서 제손이대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게 회계의 순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분계 연습을 하시면서 얘가 재무제표에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내용 자체는 어려운 강의는 아니지만 여러 번 반복하고 보시면서 꼭
몸에 익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 번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하고요. 네, 제가 잔소리가 좀 길었죠? 그래서 재무회계 제6강 분계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부로 해서 재무회계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